안녕하세요. 저는 49살 박서준입니다. 경기도 성남 소방서에서 119구 조대원으로 일하고 있죠. 쌍둥이 동생 서진이는 건설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28년 전 IMF 외환위기 때 홀연히 사라진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올해 겨울 그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2025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이 떨어졌죠. 성남중앙시장 화재 발생, 요구 조자 있음. 현장에 도착하니 시장 안쪽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안에 아직 사람이 있다. 시장 상인들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즉시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한 노숙자가 누군가를 끌어안고 있었죠. 그를 구조하면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혼미한 노숙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지문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죠. 박호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28년 전 1997년 겨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무너진 가족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20살 때 서진이와 저는 아버지가 잠시 다녀오겠다며 남기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분을 보지 못했죠. 화재 현장에서 구한 이 노숙자의 이름이 박호식이라니. 우연의 일치겠지요. 구급차에 동승하면서 계속 노숙자의 오른손을 바라봤습니다. 잘린 새끼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죠. 아버지도 공장에서 일하시다 손가락을 다치셨었는데 28년이 지나면서 그때의 기억도 많이 흐려졌습니다. 성남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가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의료진이 화재 현장에서 구한 노숙자를 치료하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형, 환자분 신원 확인됐어. 서진이의 전화였습니다. 건설회사 사장이 된 동생은 아직도 그때의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죠. 응, 박호식이라고. 아버지,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제가 고아원 출신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쌍둥이가 있다는 걸, 그리고 IMF 때 아버지를 잃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닐 거야.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그동안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노숙자로 지내셨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구조대원님, 의사의 부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환자 상태를 확인할 시간이었죠.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떨렸지만 차분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8년 전 그 차가운 겨울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설명하려는 순간 제 시선이 노숙자의 팔에 멈췄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오른팔의 선명한 화상 자국 때문이었습니다. 저 화상 자국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7년의 그 겨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진이와 제가 20살 때였죠. IMF로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야근이 잦아졌고 어느 날 저희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실수로 큰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와 우리를 구하시다가 팔에 큰 화상을 입으셨던 겁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입니다. 아마 20년은 넘어 보이네요.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8년 전 상처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공장 기계에 닫혀 잃은 새끼손가락에 우리를 구하다 생긴 화상 자국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연기 흡입과 저체온증, 영양실조 증세가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20년이 넘는 노숙 생활로 인한 전반적인 건강 악화가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문득 5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이가 건설회사를 일으키고 처음으로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신고 기록으로는 찾을 수 없었고 엄마마저 종적을 알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간호사가 체온을 재는 동안 노숙자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호식 씨, 저는 성남소방서 구조대원 박서준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희미하게 눈을 뜨는 노숙자의 모습이 보였고 흐린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매,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물 좀. 간호사가 재빨리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숙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 저는 노숙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지저분한 수염 사이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 깊게 파인 눈과 마르고 거친 손. 2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가 너무나 커서 20살 때의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42살이었는데 서진이와 제가 20살이었으니까요. 괜찮으신가요?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죠. 혹시 전에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을 가볍게 두드려드렸고 그때 손바닥에 느껴지는 등뼈의 날카로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정말 아버지라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신 걸까요? 박호식 씨, 신분증이나 다른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이 있으신가요? 소방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감추기 위한 방패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 97년 그때쯤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시작되던 그 무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노숙자가 손을 들어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눈매가 참.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닮았다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잠시 쉬세요. 서진이도 곧 올 겁니다. 병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IMF 위기 직전 서진이와 제가 20살 때 아버지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저희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계셨고 그 손에는 분명히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공장 기계에 다치신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엄마는 울고 계셨죠. 서진이와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저 노숙자가 제 아버지라는 거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화재 피해자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방서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겉으로는 화재 조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가슴 한켠에서는 무언가가 자꾸 저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숙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조용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호식 씨, 이제 정식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낮 햇살에서 보니 얼굴이 더욱 선명했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65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늙어 보였습니다. 원래 어떤 일을 하셨나요? 건설 자재 회사를 했었지. 90년대 중반까지는 꽤 큰 공장도 운영했었는데
그 말에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펜을 꽉 쥐는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는 건설, 자재 회사를 하셨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나요? IMF 때 거래처들이 연쇄 부도를 내면서 시작됐어. 그때 사채를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IMF 위기 때였죠. 그때 많은 기업들이 제가 물었지만 노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숙자의 손가락이 병실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있었지. 쌍둥이 아들이. 내가 다 망쳐버렸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들들은 몇 살이었나요? 20살. IMF 터지기 직전이었지. 저도 모르게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커덕하는 소리에 노숙자가 저를 바라봤고 그 눈빛이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헤어지신 건가요? 처음에는 빚쟁이들이 회사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다 무너졌어. IMF가 터지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곳저곳 떠돌았지. 다시 일어서 보려고 했는데 97년 외환위기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 그때부터 정말 길거리에서 살기 시작했지.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났었지. 갑자기 노숙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들이 혼자 라면을 끓이다 실수를 했어. 내가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불이 붙어 있었어. 노숙자가 오른팔에 화상, 자국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진이와 서준이를 끌어안고 불을 껐지. 그 뒤로는 절대 혼자 라면도 못 끓이게 했어. 둘 다 너무 겁을 먹어서.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감싸 안으시던 순간, 타는 냄새, 그리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까지. 그리고 얼마 뒤 IMF가 터지면서 아버지는 사라지셨습니다. 그 애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주름진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면 49이 됐겠지. 어떤 어른이 됐을까? 가끔 생각했어. 하지만 찾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초라해진 아버지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셨죠. 주머니 속 지갑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그 사진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IMF 직전 서진이와 제가 20살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병실로 돌아가기 전 잠시 화장실에 들러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49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다시 만나다니. 운명이란 게 참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결심을 한 뒤였죠. 노숙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 맺힌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박호식 씨. 제 목소리를 듣자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97년 겨울 IMF가 터지기 직전 노숙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둘 다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서진이랑 저한테 아버지가 금방 돌아오신다고.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IMF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인데 노숙자의 손이 사진을 향해 뻗어왔지만 중간에 멈추더니 떨리는 손을 가슴에 붙였습니다. 마치 자격이 없다는 듯이. 서준아. 목이 메어 나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28년을. 아버지, 노숙자.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겠죠.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른 어깨를 크게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반복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원망,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49년을 살면서 늘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허전함이 이제야 이유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IMF가 너무 갑작스러웠어. 모든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됐지. 결국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았다. 서진이와 서준이가 다칠까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시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가 얼마나 많은 기업과 가정을 파괴했는지 말이죠. 우리 아들들, 아버지가 너희를 두고 떠난 건 평생의 한이었다. 다시 일어서 보려고 했을 때도 너희 생각뿐이었는데, 하지만 또다시 모든 걸 잃고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내가 사라진 뒤에 너희를 찾아 헤맸다더라. 하지만 너희가 고아원으로 간 뒤에는 나중에 들으니 재혼했다고. 그래도 다행이지. 그 말을 하시는 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죠. 소방관이 됐구나. 아버지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소방대학교 나와서 이제 20년째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서진이는 건설회사 사장이 됐고요. 그래, 우리 쌍둥이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동안 저희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몰래 너희가 있는 고아원도 찾아갔었다. 멀리서 봤어. 하지만 이런 꼴로는 차마 내 새끼들 앞에 나설 수가 없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한 채. 병실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곧 올 거라고 했죠.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성남에 계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전국을 떠돌았지. 공장에서 일용직도 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을 구하기가 힘들어졌어. 결국 10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 잡았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소방관이 되어 성남에서 근무하게 된 건 2005년부터였으니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는 이미 저도 이곳에 있었던 거죠. 혹시 제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거 아셨어요? 알았지. 3년 전인가 우리 서준이가 큰 화재를 진압했다고 뉴스에도 나왔었어. 그때 봤단다.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3년 전 성남에서 발생했던 대형 상가 화재를 진압했을 때의 일이었죠. 그때 지역 뉴스에 잠시 얼굴이 나왔었는데 그땐 정말 자랑스러웠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출동했던 현장 근처에서 본 적은 없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몇 번 있었지. 내가 소방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어. 그때마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지만 우리 서준이가 정말 듬직해 보이더라.
갑자기 아버지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얼른 물을 드렸습니다. 수척한 모습으로 물을 드시는 아버지를 보며 문득 지난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절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절 지키려고, 절 보호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제 말에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늙고 병든 몸으로 너한테 짐만 들 텐데. 그동안 아버지 없이 지내온 시간들이 더 힘들었어요. 이제는 함께 지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실 뿐이었죠.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내 아버지라서, 내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는 제가 원망할까봐, 저는 아버지께서 거절하실까봐 두려워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우선 퇴원하시면 제 집으로 가요. 작지만 셋이 지내기엔 충분해요. 서진이도 좋아할 거예요.